인연은 우연한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무용과 교수를 꿈꾸며 공부하던 주희 씨의 인생에 등장한 한 남자. 제가 2014년도 석사 졸업하였고 석사 모임 친구들하고 동기생들하고 놀러를 가게 됐어요. 나이트클럽에 킹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전화번호 가르쳐주기 싫다고 하니까 자기 은행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은행원이 뭐 해코지 하겠나 싶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주희 씨보다 4살 어린 연하남 준석 씨.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정중하게 손잡아도 되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봤을 때 순수한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 저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준석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소개받은 이후로 주희 씨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제가 그때 저는 교수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못 버는데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해 주시겠냐고 했더니 인정을 다 해주세요. 나도 바깥에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60대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대표를 맡았던 준석 씨의 어머니 홍금자 씨. 그 나이에도 힐을 신고 다니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아들 준석 씨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주희 씨만 바라보는 준석 씨와 그녀의 꿈을 인정해주는 시댁 식구들. 결혼을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저한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이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주희 씨에게 통장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시어머니 홍 씨. 별 의심 없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형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42평에 원래 세 식구가 살았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시집갈 땐 거기서 살았어요. 조그만한 데서. 근데 지금 58평에서 방 4개짜리에 살면 엄청나게 환경이 좋아진 거죠. 시댁은 당시 고액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집안엔 값비싼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부부가 이용했던 고가의 외제차. 이 문제로 시댁과 종종 다툼이 있었습니다. 차를 제가 못 사게 했어요. 이제 분개를 하듯이 뭐 허용을 부리면 안 되고 언제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허용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내 재력을 어떻게 알아서 나가.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달라진 시댁의 씀씀이가 걱정됐다는 주희 씨. 대화는 다툼으로 이어졌고 감정이 고른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에 은행을 막 다니더라고요.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 후 소득 신고를 위해 통장을 조회해봤던 주희 씨. 입출금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통장을 보니까 1년 동안 제 통장으로 1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 돈을 받은 거네요. 부동산에서 입금된 돈은 다시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의문의 전화 한 통. 정말 7년을 만났고 나는 정말 결혼한지도 몰랐어. 7년을 같이 살았어요, 언니 나는. 진짜 난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만약에 예쁘고 정말 잘났으면 이렇게까지 자존심 안 상했었어. 그 언니가 얼마나 재력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니가 그 엄마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고 취재 중 뜻밖의 장소에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죠. 상담을. 네, 네, 할머니하고 이 여자 어떤 여자를 하고 결혼하면 되겠냐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 돈이 되겠냐고 자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집에 들어오면 복이 들어오겠다 하고 돈이 되겠다 이러니까 이 여자 돈 되냐고 선택을 받은 건 주희 씨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었고 저는 학교가 마치지 않아서 네, 있으면서 학교 다니고 출장차 제주도에 있던 남편을 찾아갔던 날 처음 보는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 이상해서 제주도에 불시에 찾아갔어요 제가. 근데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했죠. 여자의 정체는 남편이 7년을 만났다는 전 애인. 결혼 전에 정리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누군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자리에서 서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여자는 갔어요. 하지만
삼자 대면 이후 주희 씨에게 온 문자들 모두 남편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부부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은 나한테 되네. 비련의 주인공의 드라마 주인공이라 된 것 같아 지금? 봐 걱정이 안 쓰고 그면은 내가 죄책감에 평생을 개처럼 살 거 생각하니까 다 죽겠고. 걔 안 죽어. 죽으면 나도 죽을게. 그럼 되잖아요. 걔 죽으면 나도 죽을게. 그 여자랑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내가 떠나준다고. 뭐라고? 그 여자랑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그 죽는 게 그렇게도 두려워요? 그거를 말따위로 하냐 지금? 말따이를 한다 왜? 이별을 결심한 주희 씨에게 시댁 식구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신우이가 주희 씨를 달래고 있는 거. 아니, 남편이 잘못하는데 남편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지금 죽는다 하고 니도 죽는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노. 네가 일대 힘이 돼줘야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되나? 니는 배운 사람이고 난 니를 믿는데. 저한테는 미안한 마음 이만큼도 없나요? 저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참고 사는 저는 뭔데요? 좋아. 그래 네 마음은 내가 다 알아. 네가 조금 더 인내했으면 싶었어. 결혼을 하고 난 뒤 겪게 된 이상한 일, 시댁 식구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가족들 전체가 도와준다고 했고 가족들 전체가 다 똘똘 뭉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늘 하면서 살고는 있었어요. 그녀는 왜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걸까요? 제 욕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교수가 너무 되고 싶었고 교육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처가 있어도 제가 다 감수하면서 꼭 참고 살았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무용과 교수를 향한 꿈,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네 시어머니 다 사기꾼 있다라고. 그래서 저도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주희 씨의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되는 그녀의 결혼 생활, 비밀스러운 시댁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희 씨의 시댁 식구를 쫓는 사람들. 시어머니 홍 씨가 부대표로 있던 부동산에서 땅을 구매했습니다. 부동산은 아직 남아있는 걸까? 오늘 못겠구나. 여기 이사를 했으면 이거하고 9층이었는데 오늘 못겠어요. 그렇다면 9층에 있던 부동산은 남아있을까? 8층이나 들어가는 것부터 호텔 프런트 못지않게 요리요리하게 잘해놨고 이러고 막 천장이나 샹들이 완전히 막 이곳에 있었던 부동산은 어디로 간 걸까? 알기로 그 기획부동산이 있었지. 아, 기획부동산. 제주도에서 땅을 해갖고 뭐 제주도 그림을 해놓고 여기는 땅 판다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았지. 직원은 얼마나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약간 200명 가까이 있을 때 100명 넘은 것 같아. 아, 100명. 그래갖고 근데 그 사장이 로스를 타고 여와갖고 주차를 해놓고 있어. 아, 롤스. 그 사람도 다 배 타고 다니지. 시어머니 홍 씨의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이 아닌 제주도 땅을 거래했다는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해당 기획부동산의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2년 동안 기획부동산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부동산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사업이 또 잘 번창하다 보니까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자회사가 생겼었어요. 울산에 3개, 제주도에 1개의 자회사를 둔 기획부동산의 조직도에는 주희 씨의 시댁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부동산의 부대표이고 제주도의 답사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울산의 자회사 관리를 맡았던 부대표, 바로 시어머니 홍금자입니다. 제주도 땅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현지 답사를 시켜주는 답사 부장이자 상무였던 남편 허준섭. 고객들에게 소개한 기회의 땅 제주. 2~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 했지만 업체가 투자를 유도한 땅은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형질 변경이 금지된 생태계 보존 지역이었습니다.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 차명계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학벌과 제 재산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누구든 이런 거 타지 말고 회복해달라고. 피해자들 피해자들 흘리고 있어요. 회복해주세요. 피해자들 돈 좀 내주라고. 뭘 잘못했다는 걸 하면 그렇지. 내가 용서받을 부분 없어. 네가 용서해야지. 잘못해서 그래. 무릎 꿇어야죠. 해야 엄마. 내가 무릎 꿇어. 꿇어. 사람들 가정이 파탄나고 있어. 꿇어. 해결하겠다고. 빚 갚을 거야? 사람들 빚 갚을 거야? 결국 주희 씨의 남편은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기획부동산의 핵심 인물이 검거됐습니다. 여기엔 시어머니 홍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새벽에 이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제가 불안에 떨었죠. 문자를 보낸 건 얼마 전 출소한 전 남편 허 씨였습니다. 전 남편이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려웠답니다. 주희 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 왜 출소 후 전 아내 주희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걸까? 출소 후 여동생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전 남편 허 씨. 지하 주차장엔 고가의 외제차들이 가득합니다. 1,000억 원대 사기 사건의 관계자이자 얼마 전 출소했다는 허 씨. 안녕하세요. 놀라서 돌아보는 남성. 주희 씨의 전 남편 허 씨가 맞습니다. 저 말씀 좀 여쭐게요. 네. 혹시 저 MBC에서 취재 나왔거든요. 잠시만. MBC에서 왜 취재하나?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또 말씀 들으면 너무 또 원통하시겠지만 어머니랑 저랑 이런 재산들이 모두 오픈이 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저는 참고로 우리도 속았구나 하는 거를 재판하면서 알았어요. 뭐 그거는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재산을 해가지고 압류 거시더라도 나 그냥 당당하게 다 압류해가지고 다 경매해갖고 드렸다고. 제 여동생 집도 전세예요. 나는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나도 피의자 신분으로서 실형을 받았고 나는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어머니 홍 씨가 빌려간 통장이 차명 계좌로 이용됐다는 주희 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통장 빌린 거요. 그냥 식구들끼리 통장 빌린 거예요. 그것도 회사에서 세 개 회사가 계속 법인명이 바뀌니까 세금 문제가 된다 해서 회사에서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명 대포 통장을 쓴 게 아니라 가족명의 통장을 썼어요. 피해 망상인 것 같고 예전부터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고요. 상황적으로 무슨 이용을 합니까? 결혼을 하는데 무슨 이용을 하고 결혼합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개인적인 그런 거에 복수심이나 욕심 때문에 피해자를 이용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희 씨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전 남편의 주장. 사기 행위에 가담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떠나 전 시댁을 고발한 주희 씨. 피해자들의 대표가 된 그녀의 곁엔 사기 피해자들이 서 있습니다. 저희 울산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만 해주셔서 정말 사기 집단들의 사기가 드러나고 진실되게만 밝혀진다면 저희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당이 모두 검거됐지만 피해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적게는 3천부터 많게는 4억 원의 피해 금액. 사기 범죄 피해 재산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자, 그럼 이 돈이 다 어디 있을까요? 다른 법인 명의를 해가지고 뭐 땅을 사놨거나 뭐 돈도 그런 쪽으로 은닉을 해놨겠죠.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돈을 어디다 맡기겠어요? 제일 가까이 안전하게 보관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돈을 숨겨놓았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돈은 아마도 현금으로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그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걸 저는 추측컨대 저희 전 시댁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늦은 시간에 ATM 기계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봤잖아요. 전 신우하고 신우 남편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자신의 전 시댁이라는 주희 씨. 시어머니와 남편이 구속되는 동안 다른 시댁 식구들이 범죄 피해 금액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피해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 사기 일당이 검거될 당시 돈을 찾을 순 없었던 걸까? 불법 작업으로 되면 환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범죄로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이 다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보도 금융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그 피라미드상 계단상으로 다 나눠서 분배돼요. 몇 프로가 분배되는 다른 것뿐이죠.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빌려가지고 대출 받고 빚도 내고 뭐 저쪽으로 빌려가지고 이제 샀는데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건 인간을 볼 수 없다 그래. 정말 이 사회를 갉아먹는 벌레 진짜 그런 조직은 뿌리채 뽑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네. 작년 8월 주희 씨는 피해자들과 범죄단체 조직죄로 전 시댁을 고소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오고 가는 전 시댁과 주희 씨.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전 남편 허 씨. 제가 이게 하도 지금 제 여동생이랑 뭐 제 여동생 매제랑 이런 게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랑 어머니한테 책임을 묻는 건 얼마나 겸하게 받아들인다고. 근데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결혼에 사랑했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진 신고를 하겠다며 시댁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공갈미수, 협박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주희 씨. 내가 부탁할게. 내가 여기서 무릎 꿇을까요? 우리 피해자들? 우리 피해자들 위해서 나 무릎 꿇을게. 불쌍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회복해주세요. 피해자들을 위해 전 시댁과 전면전에 나선 주희 씨. 저도 처음에는 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저 뭐 사기꾼 집안의 며느리로서 같이 그랬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장장 4시간 동안 증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진짜 내부 고발자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씨는 왜 이렇게까지 저는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 네. 안 도우면 절대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뭉치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집안의 며느리에서 억대 사기 사건의 내부 고발자가 된 여자. 그녀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